안녕하세요. 아바다입니다. 오늘은 이 덴드로비움 고화를 분주해서 심는 방법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뿌리가 많이 자랐죠. 덴드로비움들은 생장력이 아주 강해서 아래쪽에서도 많은 촉들이 나오고 하지만 또 고화들도 많이 달립니다. 고화가 특히 많이 달리는 그런 품종들도 있고요. 고화라고 하는 것은 줄기의 중간 이상 마디에서 나온 눈이 자라서 독립된 한 개체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꽃눈이었던 것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고화가 된 것입니다. 고화가 발생하는 것은 키우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생깁니다. 여기는 꽃눈이 나오는 아래쪽에 뿌리까지 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뿌리가 달린 채로 꽃이 필 때도 있습니다. 꽃눈이 나올 때 온도가 높으면 이 꽃눈이 고화로 변합니다. 또 다른 원인은 질소 비료를 많이 줬을 때 고화가 많이 생기고요. 또 뿌리가 썩어서 벌브가 제대로 생장을 하지 못할 때 벌브에서 고화가 많이 생깁니다. 말라가는 벌브에서 고화가 많이 달린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 포켓러브는 고화가 잘 생기지 않는 편입니다. 지난해 고화가 하나가 달려서 제가 분주를 해서 화분 아래쪽에 심어줬는데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별로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분주해서 심어주려고 합니다. 키가 비슷한 개체들끼리 심어줘야지 햇빛을 고루 받아서 잘 자랍니다. 이 덴드로비움은 2020년 9월경에 이원난 농원 대표님께서 작은 유머를 하나 주셨는데 1년 반도 안 됐는데 이렇게 벌브 큰 게 4개가 됐습니다. 이 벌브의 3분의 1 크기 정도 되는 걸 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번식을 한 거죠. 이 덴드로비움들은 1년에 한두 개의 벌브가 나오는데요. 하나에서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된 겁니다. 또 새로운 벌브가 나오는 게 보이죠. 어떤 꽃이 필지는 알려주시지 않아서 모르고 이제 벌브가 나온 지가 올해 2년째니까 올해는 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덴드로비움은 저번에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았었죠. 그때 꽃망울들이 지금은 모두 다 활짝 폈습니다. 왼쪽에 있는 고화를 오늘 떼서 심으려고 하는데요. 보통 고화를 분주해서 심는 건 봄에 하면 좋은데 지금 고화도 충분히 자랐고요. 달려있는 벌브가 별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화를 살리려면 지금 분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화를 분주하는 시기는 뿌리가 7에서 10cm 정도 되고요. 뿌리가 서너 개 이상 나왔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위쪽에도 고화가 달려 있지만 아래쪽에도 고화가 몇 개 달려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뗀 건데요. 뿌리가 꽤 길게 자랐죠. 고화도 제법 길게 자랐고요. 이제 고화 분주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분주할 때 쓸 기구와 손을 깨끗이 소독을 해줍니다. 가위에 세균이 묻었을 경우에는 벌브 쪽으로 병균이 들어가서 썩을 수도 있으니까 깨끗이 소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돌려서 떼내는 것보다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는 게 오히려 벌브 쪽이 상처를 덜 입더라고요. 그래서 잘 드는 가위나 칼로 떼내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뿌리 제법 많이 길었죠. 벌브나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잘라줍니다.
고화가 달린 벌브들이 보시면 별로 건강하지 못해요. 약간씩 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벌브가 건강하지 않을 때 또 고화가 많이 달리기도 합니다. 고화는 봄에 떼서 심어주는 게 훨씬 좋은데요. 현재 이 벌브가 별로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이 고화도 양분을 섭취를 할 수 없어서 말라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화분에 심어보려고 하는데요. 늘 푸른 연구소에서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거예요. 기존의 화분보다 더 탄탄하고요. 구멍이 일자로 뚫혀서 11 화분이라고 합니다. 카틀레아나 덴드리비움 종류를 심기에 알맞은 화분입니다. 심기 전에 잘라낸 부분에 계피가루를 발라서 소독을 해줍니다. 심는 방법은 숫대를 뭉쳐서 뿌리 안쪽으로 넣고요. 숫대 바깥으로 뿌리로 감쌉니다. 그리고 뿌리 바깥쪽에 다시 숫대로 감싸줍니다. 벌브를 하나씩 이런 방법으로 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심는 방법으로 합니다. 길게 자란 벌브가 중간으로 가도록 하고요. 키가 작은 벌브가 바깥쪽으로 가도록 해서 화분에 넣어서 심어줍니다. 하나가 약간 밑으로 처지고 있죠. 이렇게 처진 것은 지주를 세워줍니다. 지지를 세운 다음에 집게로 뽑아서 고정시켜 줍니다. 이 덴드로비움은 제가 3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처음에 벌브 4개짜리가 3년 만에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덴드로비움 키우는 재미가 이런 겁니다. 이 고화가 달려있는 벌브는 지금 거의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떼어주지 않으면 벌브로부터 영양을 섭취를 할 수 없어서 이 고화마저도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떼어줘야 합니다. 이 덴드로비움은 특히 고화가 많이 달려서 번식을 많이 한 경우인데요. 벌브를 별로 건강하지 않아서 같이 잘랐는데요. 고화 달린 것도 지금 탈수가 와서 쭈글쭈글해지고 있습니다. 잎도 별로 건강하지 않고요. 이 고화도 뿌리가 많이 자랐죠. 봄까지 그대로 두면 뿌리가 너무 길어서 분주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라도 지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뿌리가 아주 튼실하게 많이 달렸죠. 봄에 나온 고화는 짧으면서 통통하게 자랍니다. 뿌리가 벌브 사이까지 들어가서 자라고 있네요.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뿌리가 건강해서 심으면 아주 잘 자랄 것 같아요. 잘 빠져나오지도 않습니다. 얽히고 설켜 있네요. 생장점들이 모두 살아있는 게 보이시죠? 벌브가 아주 건강하지 못할 때는 고화가 좀 어리더라도 분주해서 심어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자른 자리를 계피가루로 소독을 먼저 해줍니다. 뿌리가 아주 건강하죠. 이 난초 뿌리들이 이렇게 예쁩니다. 특히 생장점 부분은 보석같이 아름답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과를 분주해서 심을 때는 뿌리를 물에 조금 담가뒀다가 심는 게 좋은데요. 저는 자른 부분으로 물이 들어가서 뿌리가 썩을까봐 물에 담가두지 않고 그대로 바로 심어줍니다. 이제 거의 다 심어졌죠. 이 화분이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고아 심기에는 깊이도 그렇고 넓이도 그렇고 알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심은 후 관리 방법인데요. 2주 정도는 식재가 마른 듯이 관리해야 하고요. 3주 정도는 햇빛이 조금 차광된 곳에 키우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바다였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